시장을 뒤흔든 2차 전지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뭐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뒤흔들었던 2차 전지의 폭등 랠리, 에코프로 그룹부터 포스코 그룹까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2달만 해도요, 40에서 76까지 갔다 왔고요. 에코프로는 70 라인에 있던 게 150까지 넘어갔다가 왔습니다. 둘 다 이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이 아니라 굉장히 큰 종목들인데 이런 시세를 만들었다는 거죠.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이 하나의 광풍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전문가님 이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게 이제 가장 저는 상담 많이 받은 내용 중에 하나였고 예. 아까 우리가 이제 가장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었는데 이번 주는 진짜 이거를 2차 전지를 빼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120만 원에 들어왔는데, 네. 100만 원에 들어왔는데, 130에 들어왔는데, 150은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확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물렸는데 끝난 건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아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하시는 프로그램 진행하시니까 예. 거기도 나올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포스코홀딩 뭐 다 매일 나와요. 이 현상이 이상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이것도 예. 주식 시장을 하다 보면 우리가 뭐 코로나 광풍, 솔직히 2차 전지 지금이 이게 뭐 열 몇 배 또는 어디 요즘엔 뭐 정보가 너무 빠르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 뭐 인증샷도 진짜인지 아닌지 돌아다니지만 뭐 몇십억 벌은 사람들 인증 아하. 돌아다니까 상실감 나오고 또 나만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뭐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다들 뭐 소외감 느끼고 그런다 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비이성적인 것이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뭐 좀 점잖은 뭐 교수님 같은 분들은 나와서 뭐 밸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너무 하는데 높아요. 너무 네. 높아요. 그런데 계속 높아졌어요. 네, 솔직히 높다 자꾸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은 원래 내가 이 값을 매겼으면 이 볼펜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라면 이 볼펜을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버는데 예. 네. 이걸 1,000원에 판다. 그러면 주가도 1,000원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회사의 가치를 보고 뭐 몇 년의 매출에 뭐 이걸 뭐 기존의 교과서적인 걸 갖고 거기다 정량한 거를 갖다 대입시켜서 좀 예상하는 것뿐이지. 예. 네, 시장의 흐름을 누가 교과서적으로 그걸 재단을 하겠어요. 아하. 네. 그리고 뭐 저는 이 광풍이 이상하다라는 생각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겪어가는 거고, 예. 네, 우리가 바이오 때도 겪었고, 코로나 때도 겪었고, 또 나이가 들통나지만 옛날에 닷컴 버블에서 여러분들은 드라마로 봤지만 지금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네. 그 지수가 이게 예전에 이렇게 갔었다고? 아마 네, 하실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서 그 회사들을 몇몇 회사들은 접했단 말이에요. 아, 그 지금 정도와 비교도 안 되게 올랐었죠, 네, 그때. 저는 그 당시에 뭐 골드뱅크, 뭐 100원짜리가 뭐 20, 30배 올라가는데 우리 클라이언트였는데 예. 그 사장님이 주식 사라 그랬는데 저는 땀 흘려서 돈 벌어야지 이런 걸 왜 삽니까? 이랬는데. 그런 시절이었군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생각해보면 다 과정이 네. 뭐 지금이 기현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토마토 방송은 약간 보수적인 스타일이어서 네. 중심을 잡고 이렇게 좀 휘둘리질 않게 이 멘트를 하시잖아요. 예. 네, 회사에서 그렇게 교육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막 사람 말에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예. 이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런 거는 어불성설. 네, 아니다. 이거 기현상 아니다. 그냥 하나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에코프로가 또는 포스코가 이건 포스코는 70만 원짜리야 또는 네. 100만 원짜리야. 3년 후에 매출이 이렇게 가면 100만 원이 될 거야. 그러면 그 3년 후라고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땡겨서 우리 투자자들은 네. 쭉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래 난 3년을 보고 지금 갈래. 기대 심리가 네. 분명하게 있다면 주가에 반영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투자자들 공통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 예.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죠. 그 뭐 인위적으로 이거를 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몇 조짜리가 그렇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네. 확률상 적잖아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를 고지고대 시장을 그냥 그대로 평가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중에 뭐 150만 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150만 원짜리가 벌써 왔다? 네. 그럼 150만 원짜리가 3년 동안 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비싸다, 안 비싸다, 광풍이다, 아니면 예. 무너진다, 이런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예. 지금도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예.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때 한번 잠깐 가볍게 이거를 분석을 했지만, 그 전기차 시장이 지금 10% 정도고, 예. 아직, 그럼 전기차 시장으로 다 바뀐다고 가정을 하에 자동차만 10배가 더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3년 후 거를 앞당겨 왔다고 해도 그럼 150만 원 거
또 앞당겨 왔으면 또 2배 더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동차에만 2차 전지가 안 들어가죠. 우리가 나중에는 무인 택배를 할 건데 드론에도 그렇죠, 그렇죠. 들어가고 에어택시 나오잖아요. 예. 거기도 전기차고. 아. 네, 로봇 자율주행으로 로봇이 배송을 하잖아요. 예. 로봇이 뭘로 움직이겠어요? 아하. 그것도 2차 전지고. 전부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을 아무도 지금 가보지 않은 걸 갖고 우리가 네. 저번에 장난처럼 얘기했죠. 메타버스 뭐 9천조 시장 누가 알아요, 그걸? 근데 그게 진짜 와닿지 않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어차피 우리가 이 과정을 이상하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나온 걸 보면 코로나 때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었어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잖아요. 그 몇십 배 오른 뭐 외국의 바이오엔테크라든가 이런 바이오 회사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냥 주식시장에서 늘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다. 받아들이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요. 네. 비싸다 안 비싸다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비싸다. 지금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찍고 100만 원 깨졌다 다시 올랐다? 그럼 150 비싸 보이죠? 네. 그럼 100만 원에 들어간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럼 100만 원에 들어갔으면 남들은 10만 원에서 들어왔으면 나는 100만 원에 들어간 사람 심리로 대응을 하면 돼요. 네. 90 깨지면 나온다? 그럼 150을 갔으니까 130에서 욕심 줄여서 나온다. 그건 본인이 하기 나름이잖아요. 투자자들의 그 대응 방식은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재단하듯이 이거는 이거 바보야. 또는 비싸, 네. 싸 이렇게 말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막연한 기대는 네. 아니고 이건 네. 실제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2차 전지의 흐름은 끝은 아니다. 당연히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신산업으로 가는 거고 예. 이 예전에 뭐 닷컴 버블이라는 거 안 좋은 예를 갖고 갖다 붙이면 닷컴 버블 때 나왔던 것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골드뱅크 또는 뭐 새로운 기술이라는 거 우리 드라마에서도 소재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실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나왔어요. 거의 다 적자로 나왔었고. 근데 에코프로는 혼자 가는 거 아니고 포스코 혼자 가는 게 아니죠. 포스코는 기존에 쇠떼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던 세부치 산업 기본이 있잖아요. 예. 네, 기본이 좀 안 좋아졌지만 신사업으로 갔고 그거를 커버를 해서 가는 거니까 네,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봅니다. 끝난 건 아닙니다. 물려 있다면 예. 네,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차라리 저금을 해서 또 투자를 해도 되는 거 아닐까? 미래를 정말로 지금 보이는 미래고 성과, 수주잔고는 쌓여 있고 계속 바뀔 거니까 잘 보시라는 거고 사라 마라를 제가 논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금의 더 희망을 느끼시는 분들도 제법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두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된다면 2차 전지의 대세가 또 오게 된다면 그때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건 꼭 유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13만 원, 14만 원일 때 이제 이게 출발한 거잖아요. 예.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하면. 근데 그 회사가 13만 원, 14만 원이 올해가 아니라 한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도 있었고 그럼 네. 그 중간에 4, 5만 원, 5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네, 뭐라고 했겠냐 이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 일단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를 좀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출발한 게 다 아십니다. 이제 온 국민이 알아요. 주식 안 하는 분들도 그렇죠. 네, 20배, 30배 올랐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 20배, 30배 오른 상태에서 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쌉니다. 아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63빌딩을 구경시켜드린다고 제가 데리고 왔는데 네. 1층부터 같이 가면 괜찮아요. 무섭지 않고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근데 내가 갑자기 창호 앵커님을 50층에다 갖다가 딱 놓은 거예요. 그럼 무섭죠? 그럼 너무 높잖아요. 그럼 조심해야 되죠. 예. 그럼 보수적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거고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고 네, 판단은 현명하게 저보다도 더 인생의 경험 많으신 분들이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욕심은 좀 줄이고 예. 뭔가 보이면 확실하게 열매도 따고 이러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이게 뭐 우답, 우문현답,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네, 우문이라고 제가 해서 죄송하네요. 우문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살펴드린 이야기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